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음식과 일상 강의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특산물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금까지의 강의에 대한 기억들을 더듬어 본다면 여러 항목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질문의 범위를 좀 더 좁혀볼까요? 약용식물이면서 건강식품입니다. 네, 바로 인삼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남은 2주 동안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특산물 중 하나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랜 명성을 누리고 있는 인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주 강의에서는 산삼의 효능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문화들을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고 산삼을 전문적으로 채취해온 신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산삼을 채취해온 관습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인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산 인삼 또는 야생삼으로도 불리는 산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삼은 모든 질병을 낫게 한다는 신비한 효능으로 인해 일찍부터 영생을 꿈꾸는 권력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산삼을 원하는 만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삼은 무분별한 채취로 산삼이 거의 멸종위기에 이르렀지만 산삼을 소비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산삼을 재배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2주 수업에서는 이렇게 인삼의 재배를 두고 일어나는 일들과 인삼 재배의 성공 이후 인삼을 소비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검토해 볼 것입니다. 인삼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식물학적으로는 인삼 속 식물은 한국의 고려삼, 중국의 삼칠삼, 일본의 죽절삼, 미국의 화기삼, 네팔 히말라야삼, 베트남의 농린삼 등이 있습니다. 북위 30도에서 48도 사이 지역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생산되는 지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인삼 속 식물은 바로 한반도와 동북아 일부, 곧 중국의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만 자생하는 고려삼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만 생산되는 것도 아닌 인삼이 어떻게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한국하면 떠오르는 상품이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인삼의 생산과 가공, 소비를 두고 오랜 시간 거쳐 축적되고 공유되어 온 상징과 지식, 생활 양식과 같은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삼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간단히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삼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밭에서 재배된 삼을 말합니다. 하지만 본래 인삼은 자연산 삼 혹은 야생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자연산 삼의 대량 재배에 성공하면서 재배된 삼이 주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래 야생삼을 의미하던 인삼이 재배종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게 되자 자연산 삼에는 산삼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식물을 약으로 인식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식물이 다른 식물들과 구별되는 특수한 효과나 효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인삼의 효능을 알고 그것을 약으로 쓰고 있었을까요? 5세기에서 6세기 중국의 도홍경이 쓴 본처경집주라는 책에는 백제와 고구려에서 생산된 인삼의 특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천여 년 전부터 인삼을 활용하고 있었고 생산된 지역별로 인삼의 특징을 구분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도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이시진이 작성한 약물학 서전인 본초강목에는 인삼의 효능을 신체의 여러 장기들을 보호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눈을 맑게 하고 지혜롭게 하며 또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삼의 효능은 인삼의 학명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인삼은 파낙스 속 식물입니다. 파낙스란
그리스어로 모두라는 뜻의 판과 의약이라는 뜻의 악소스가 결합된 용어로 풀이하면 모든 병을 낫게 해주는 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인삼의 효능을 근대과학과 의료체계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 순진한 믿음 정도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잠시 판단에 보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과 진세노사이드가 실제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암세포 억제와 노화 방지 등에서 효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삼의 효능은 동아시아 사회 내에서 일찍부터 인정되어 인삼은 높은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인삼은 천금을 주고도 못 사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몽골에서는 진시황제가 찾던 불사약이 바로 인삼이라고 믿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인삼의 효험이 동아시아에만 알려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구에 인삼의 효능을 알리는 데는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의 선교사로 중국에 파견되었던 프랑스인 신부 자르투가 1711년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는 신부 자신이 체험한 인삼의 효능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만주 지역을 답사하고 있던 자르투 신부는 너무 피곤하고 체력이 쇠약해져 말에 올라탈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동행한 중국인이 신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 인삼 한 뿌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신부는 그 즉시 반쪽을 먹었는데 1시간 뒤부터 어떠한 피로도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신부는 그 뒤로도 종종 인삼을 사용했고 항상 좋은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의 놀라운 효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삼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백제산 인삼과 고구려산 인삼을 구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이미 5세기에서 6세기부터 인삼의 생산지에 따라 인삼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생산된 인삼을 의미하는 고려 인삼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하나의 브랜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617년 일본에서 활동하던 영국 동인도 회사 직원이 런던 본사에 보낸 보고서에는 한국의 고려 인삼이 일본에서 은과 맞먹는 가치를 갖고 있으며 너무 귀해서 보통 사람의 손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무조건 일본 천황에게 보내진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화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18세기 무렵까지도 부모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인삼을 살 돈이 없으면 약재상에 가서 고려 인삼을 빌려다가 병상에 진열해 놓고 문병 온 사람에게 자신의 효성이 지극함을 보이는 것이 유행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산삼의 가치와 명성이 대단했던 것은 비단 그 효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고 또 그늘을 좋아해 깊은 산속에 숨어 자라는 특성 때문에 산삼의 공급은 항상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산삼의 희소성이 만병통치의 효능과 결합하면서 인삼은 은과 맞먹고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사물이 되었습니다. 인삼이 한국의 특산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몇 안 되는 고려삼의 자생지라거나 고려 인삼이 그 신비한 효능으로 인해 동아시아 사회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명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들과 더불어 한국 사회 내에서 인삼의 효능과 가치에 대한 믿음이 오랜 기간 공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국왕과 국왕의 친인척, 국내외 고위직 관료 등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의례품으로서의 산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